자, 그러면 합격권 자기소개서, 좋은 자기소개서를 쓰는 요령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해보려고 하고, 처음 이제 독서 경험을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이 학생은 경제학자가 꿈인 친구예요. 경제학자가 꿈인데, 어떤 특정한 그런 경험들이 없어요. 경험들도 없고, 그 다음에 주변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그 주변에서 누군가 주변인 부모님일 수도 있고 삼촌, 고모, 일가 친척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친한 선생님일 수도 있어요. 이 주변인이 도움을 주겠다라고 할 때 받으세요. 받으시고 그 도움을 받아서 그분들이 뭔가 도움을 줘서 뭔가 했을 때 그걸 그냥 그분들이 줬던 도움만 가지고 끝내면 그건 문제가 있는데 그 도움을 받아서 그걸 내 걸로 만드세요. 그걸 내 걸로 만들면 그건 내 거예요. 그쵸? 학교에서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것들 배우면서 거기서 파고 들어가도 그거 내 거잖아요. 근데 뭐 부모님이나 뭐 학원 선생님이 도움을 줘서 그걸 파고 들어가서 내 걸로 만들면 그것도 똑같은 내 거 아니에요? 내 거면 이것들은 자소서에 얼마든지 써도 된다. 그래서 주변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받아라. 다만 받고 그냥 그걸로 끝내지 말고 내 것으로 만들어라. 그래서 그걸 자소서에 작성을 해라.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뭐 이렇게 내가 그런 걸 해봤던 경험도 없고, 그 다음에 주변에 도와줄 사람도 없다. 이랬을 때 사실 독서라는 건 굉장히 좋은 소재가 될 수 있어요. 소재가 될 수 있고, 지금 요 독서 경험을 활용한 사례들을 좀 보기 전에 요 내용들의 이제 기본 내용을 조금 보면 사실은 이제 경제에 관련된 이야기에서 우리 중학교 때 배울 거예요. 애덤 스미스? 애덤 스미스라는 이제 아저씨가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이야기 하죠. 손이 안 보여요. 손이 안 보이고, 그래서 수요 공급에 의해서 사실은, 뭐였지? 가격이 결정난다. 이런 이야기 하면서 이 아저씨가 이제 했던 얘기가 이제 야경 국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국가는 이런 수요 공급 경제에 참여하면 안 되고, 질서, 치안만 좀 지켜줘. 그래서 자유를 중심으로 한 경제 체제를 이야기를 했는데, 이 아저씨가 이제 이런 거 기반으로 국부론이라는 책을 썼어요. 우리 그 기본적인 지식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썼는데, 그런데 이렇게 이제 경제가 가다가 그 대공황이라는 게 와요. 그러면서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들이 발생을 하죠. 발생을 하고 그러면서 지금 기존에 자유를 중심으로 한 경제 체제가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케인즈라는 아저씨가 이제 수정 자본주의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수정 자본주의는 국가가 경제에 직접적으로 좀 참여해서 이 빈부격차를 줄여서 경제가 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죠. 그래서 그런 형태로 이제 사회들이 변화해 왔는데 이런 개념들을 이제 독서랑 연계해서 작성한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번 읽어보면 신자유주의 이론의 토대가 되었던 하이에크의 노예의 길을 읽으면서 민주주의보다는 자유의 중요성에 설득되었다. 요 자유라는 게 지금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요런 개념이죠. 요 자유. 중요성에 설득되었고, 이후, 프리드먼의 자본주의와 자유를 읽었는데, 국가 개입의 불필요성에 공감할 수가 없었고, 이게 지금 여기까지가 지금 자유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아까 전에. 막연하게 틀렸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구체적인 근거를 장하준 교수의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나 스티클리츠의 불평등의 대가 이런 내용들이 그 빈부격차에 대한 문제들을 제기하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찾았고 이후 경제정책이 이념적 대결이 될 수밖에 없음을 절감하고 균형을 잡기 위해서 토크빌의 미국의 민주주의를 읽었고 엄청난 감동을 받았고 이때 얻은 지식에 근거한 경제와 국어 수업을 할 때 내 마음속에 의심들에 대해서 선생님한테 뭐 집요하게 질문했다. 이런 내용들도 이제 글을 쓸 수 있을 거고, 지금 이런 것들을 보면, 이 학생이 그 경제 경영과 관련된 깊이 있는 책들을 좀 읽었다. 이런 느낌들을 충분히 줄 수 있다. 그래서 독서에서도 충분히 뽑아낼 수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나에게 있어서 이런 독서 경험들, 책들, 내가 읽었던 책들, 그런 책들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런 책들을 정리를 해보면 이 책들 중에 우리 자소서에 쓸 수 있는 소재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요거는, 오늘 제가 드리는
수업에서 드리는 숙제 1번이에요. 나의 독서 경험 중에서 뭔가 이런 것들 의미 있었던 책들. 꼭 이 책이 여기 지금 어려운 책이 좀 많이 나오긴 하는데 꼭 어려운 책에서 시작할 필요는 없어요. 쉬운 책이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책들 중에 어떤 책들이 있는지 한번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자, 동아리를 활용하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여러분들 동아리라는 게 사실은,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져가지고 그냥 들어가서 열심히 놀잖아요. 사실은 그런 동아리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한 예를 들어볼게요. 자, 내가 가위바위보를 뭐 졌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애들이 같이 놀러 가자 그래가지고 창의 수학 동아리에 뭐 들어갔어요. 그래서 창의 수학 동아리에서 1년 동안, 한 학기 동안 뭘 했냐면, 마방진이랑 스토크를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그 활동들을 이제 해봤어요. 그러면, 자, 내가 마방진이랑 스토크를 열심히 했어요라고 자세히 쓸 수는 없겠죠. 그러면 이거를 이제 조금 더 이쁘게 꾸미면 이제 이렇게 꾸며볼 수 있겠죠. 마방진을 이 동아리에서 하다 보니까 이 마방진이 수열의 개념이랑 굉장히 비슷하더라. 그래서 수열을 내가 혼자 자기주도적으로 공부했다. 그러다 보니까 특이 수열에 대해서 알게 됐고, 그래서 이 특이 수열을 활용해서 나만의 마방진을 만들었다. 이런 것들도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아, 얘가 그래도 수학을 조금 좋아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으니까. 어, 너무 뻥 같나요? 왜 이런 거 왜 하면 안 돼? 뭐지? 여러분, 자소선 아까 나의 뛰어남을 설명을 하는 거고, 그러면서 되게 특이한 거를 해 나갈 거예요. 지금 제가 이제 좀 더 뒤로 가면서 더 특이한 거 많이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저는 이 아이들 자소서 쓸 때, 컨설팅을 할 때도, 아이들한테 제가 계속 이상한 얘기를 던져요. 계속 던지고, 그러다 보면 애들의 눈빛이 이상해지면 제가 그래요. 내가 너무 멀리 갔니? 그러면 애들이 그렇다 그러면, 그럼 이거 빼고. 왜냐면, 그런 아이디어들에서부터 사실은 우리가 뭔가를 찾아 나가야 돼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가려는 학교에서는 그게 친구들이랑 같이 이루어질 거예요. 친구들이랑 같이 막 수다 떨면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다가 거기서부터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와서 거기서 동아리 활동이 되고, 탐구 주제가 되고, 이런 식으로 끌고 나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경험들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저는 강의하면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계속 던질 거예요. 자, 계속 해볼게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끌고 갈 수도 있는 거죠. 자, 이제 구체적으로 가봅시다. 진로 분야는 마케팅 전문가고, 희망 분야는 이제 경영이고, 그런데 가위바위보에서 져서 이제 시동아리에 들어갔어요. 시동아리에 들어갔고, 그래서, 동아리에서 정서를 담은 함축된 시어를 이제 고민했고, 그래서 훌륭한 시어 선택해서 독자 신금을 올리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여러분 그 시를 좋아하시나요? 저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시가 이제 몇 개가 있는데, 예전에 저거 있잖아요. 고은 시인의 그꽃이라는 시?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못 본 그꽃. 그 시 자체를 좋아하지 않았는데, 예전에 산을 내려오다가 이 글귀를 봤어요. 그러니까 가슴에 콕 박히더라고요. 내려갈 때 보았어요. 올라갈 때는 너무 힘들어서 못 봤던 문구를. 그래서 콕 박혔던 게 있고, 그 다음에 한때 유행했잖아요. 나태주 시인의 이제 풀꽃이라는 거. 그래서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제가 하나 드리고 싶은 이야기 중에,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과목들 있잖아요. 싫어하는 어떤 분야. 걔네들을 여러분들은 정말 자세히 봤나요? 그 다음에 오래 봤나요? 자세히 보고 오래 보면 그 아무리 재미없는 것들도 그 안에 정말 아름다운 세상이 존재는 해요. 여러분, 정말 존재는 해요. 오바이트 쏠릴 때까지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어느 정도 걔를 저도 넘지 못한 게 한두 개 있긴 해요. 아, 얘는 내가 평생 너랑은 같이 못 가겠다는 게 한두 개 있는데, 대다수의 것들은 정말로 계속 보다 보면 얘 나름대로 참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 모든 걸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이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 사랑이 양자역학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군주론일 수도 있고요. 뭐 그 다음에 공리주일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계속 읽다 보면, 그리고 그런 것들을 좋아하다 보면 내 주변의 것들을 그걸로 다 해석해 볼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해볼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석하면서 나만의 생각이 생기고 나만의 관점들이 충분히 생길 수 있다. 그 제가 지금 뭐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단어들이 이제 어려운 키워드들이 나오는데 그 어려운 키워드들을 좀 입으로 이야기해 보세요. 엄마한테 갑자기 엄마 난 오늘 그 공리주의적인 사고가 너무 또 나에게 안 맞는 것 같아. 막 이렇게 밑도 끝도 없이 던지면 엄마가 나를 이상하게 보겠지만 그런 것들을 던짐으로써 그런 것들과 좀 더 가까워져 봐라. 그랬을 때 나의 모습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소통과 소통의 매개체를 고민을 했고, 그래서 독자의 심금을 정확한 이제 시야를 고민하는 것이 홍보문과 홍보 전략의 기획하는 일과 유사하다고 생각했고, 지금 이게 왜 그러냐? 나는 경영학자이기 때문에 억지로 지금 경영으로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동아리에서 친구들과 심리학, 하이퍼에 대해서 공부하고 혼자서 광고 매체, 마케팅 이론들을 공부를 했고 그리고 교내 학생과 이제 소통 확장을 위한 홍보 문구로 시구절 5개를 창작해서 왕따 없는 학교 만들기 캠페인을 활용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자, 여러분, 뭔가 우리가 나중에 활동들 하다 보면 뭔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활동을 해볼 수 있고 어떤 결론을 도출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우리 주변에 연계돼서 할 수 있다면 학교에서 이런 캠페인 같은 거 충분히 해볼 수 있죠. 캠페인을 꼭 많은 사람이 해야 되나요? 마음에 드는 친구 한 둘, 셋 가지고 떡볶이 한번 사줘 가면서 얘네 둘, 셋 가지고 캠페인 한번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내용들이 자소서에 들어갔을 때, 아, 이 학생은 어떤 깊이 있는 사고를 할 수 있고 그것들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친구라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활동도 해보는 것도 좋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캠페인 문구를 읽고 읽은 150명한테 뭐 선호도 조사를 해서 분석 보고서를 작성했다. 자, 우리가 뭔가 지금 그 선호도 조사 같은 거, 어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통계조사 같은 것들 좀 해볼 수 있죠. 통계조사 같은 것들 좀 해볼 수 있는데 그 통계조사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 통계의 분석에 우리가 필요한 분석은 어디서 가능하다? 엑셀에서 다 가능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엑셀에서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그 정도만 해도 우리가 거기서 뭐 자소서에다가 대놓고 엑셀로 했어요. 이렇게 쓰진 않을 거잖아요. 어떤 데이터 분석을 해서 어떤 결론을 도출했어요. 요 정도가 나올 건데, 그 정도만 해도 굉장히 수학을 잘하는 친구로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자기소개서는 이제 그래서 함축된 시효가 반영된 홍보 문구를 앞세운 뭐 캠페인 활동 시 언어 선택의 전략과 실효성이라는 보고서를 정규임원 회의에서 발표했고 이 회의 보고서를 통해서 우리는 그 향후 캠페인 활동에 방해 재정립할 수 있었고, 경영학도가 초년생으로서 뭐 마케팅 기본이 되는 언어 선택 전략에 대해 시창작 동호회에서 활동하며 보고서 초안을 완성했고, 이 과정에서 뭐 일본의 단가나 비교신문 마케팅 이런 데 더불어 공부할 수 있었다. 그래서 경영이랑 이제 연계해서 이런 것들 이제 썼던 얘기들을 좀 해볼 수 있고요. 자,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동아리 경험에서도 충분히 뭔가를 끄집어낼 수 있다. 그래서 동아리 활동에서 내가 해봤던 것들도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뭐였지? 이게 동아리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서도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데 실제 예전에 이제 그 제가 어떤 친구랑 같이 했던 것들을 이제 사례를 좀 들어보면요. 이 친구가 하도 사례가 없었어요. 하도 없는데 얘는 또 자연계를 쓰겠대요. 그러다 보니까 수학을 잘해야 되는데 수학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 이걸 어떻게 드러낼까라고 하다가 이제 그 친구들한테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해줬고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그것들을 좀 적용시켜 봤는데 뭐 한 예를 들어보면 이제 그때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강의했던 내용은 이제 이런 거예요. 자, 내가 우리 반의 반장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내가 우리 반의 학생이에요. 그런데 우리 반 친구들을 이렇게 봤더니, 아, 친구들이 이렇게 그룹이 좀 나눠져 있더라. 그래서 아이들마다 이게 좀 떨어져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반 이 친구들 중에 분명히 외로운 친구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친구를 좀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제 설문지를 돌렸어요. 설문지는 어떤 거냐면, 자, 반의 학생이 10명이라면 1번부터 5, 6,
뭐 얘가 땡땡땡 해가지고 10번까지 있고 그래서 내가 1번이면 1번 해가지고 요 정도의 이제 설문지가 이제 만들어져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내가 이 친구들이랑 친한 정도를 10점 만점에 이제 만점으로 작성을 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자, 1번과 1번은 이제 나랑 나죠. 나랑 나는 친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10점이 나와야겠지만 우리는 사춘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나를 모를 때가 많잖아. 그래서 10점이 나오면 안 돼요. 너무 잘 알면 좀 이상한 거야. 그래서 한 8점 정도 준다고 쳐요. 자, 그 다음에 1번이랑 이제 2번을 놓고 보면 내가 2번이랑은 별로 안 친해요. 이 친구는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그래서 2점. 평균은 5점으로 놓고 칩시다. 보통이 5점이고, 그거보다 친하면 10점으로, 그거보다 안 친하면 이제 1점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과 나는 영혼의 단짝인 것 같아. 그래서 얘는 7점. 이런 친구들 가는 거 있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점수들을 뭐 4번이랑은 비슷해. 그래서 5점 이렇게 점수를 줘요. 그리고 자, 그 다음에 또 2번 친구도 똑같이 이런 걸 작성을 하겠죠.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가 쌓일 거예요. 자, 2번은 1번이랑 지금 1번이 2번이랑 안 친하면 2번도 1번이랑 안 친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얘도 점수가 낮은 게 정상이겠죠. 그리고 2번이 2번이랑은 얘도 친하겠죠. 그냥 7점. 그 다음에 2번과 3번을 놓고 보면은 뭐 얘네들은 또 뭐 점수 차이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점수들이 쭉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반에서 한 10명, 뭐 아무튼 뭐 20명이면 20명 이런 데이터를 받아요. 그리고 이거를 만약에 그래프에다가 이렇게 표현을 해본다면 이제 이런 것들을 통계학이나 이런 데서 하는 걸 보면은 이제 뭐 분집 분석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점수가 높은 친구들끼리 이제 덩어리를 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점수가 이제 높은 친구들끼리 요 거리 가까운 지점에 이제 점들이 막 찍히게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게 이제 군집 분석이라는 건데 엑셀에서 가능해요. 요 데이터만 있으면. 그래서 요 데이터를 가지고 엑셀에서 돌렸더니 이렇게 A, B, C 세 개의 그룹이 나오더라.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이렇게 점이 하나가 이제 존재하는 거죠. 번호 27번인 학생이. 자, 그러면, 우리 반의 27번이 굉장히 외로운 학생이구나라는 것들을 수학적으로 이제 증명할 수 있죠. 그래서 수학적으로 이제 이걸 증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이제 선생님한테 찾아갈 수 있을 거예요. 담임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선생님, 제가 우리 반 친구들의 관계를, 어, 그 수치화시켜서 데이터 분석을 해봤더니 27번 친구가 너무도 외로워 보인다. 이 친구들 이렇게 외롭게 두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내가 A그룹 친구들한테 이렇게 물어봤더니 A그룹 친구들은 연예인 그 뭐지? 연예인이라고 할게요. 연예인을 되게 좋아하더라. 근데 이 27번이 외로운 친구가 배우를 좋아하더라. 그래서 이 선생님께서 수행평가를 하실 때 그런 연예인이나 배우 이런 것들을 한 그룹을 해서 이 27번 친구를 요 A그룹과 연결해가지고 수행평가를 할 수 있게 한다면 27번 친구도 A그룹에 들어감으로써 우리 반에 외로운 친구가 없는 아름다운 반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주장을 해볼 수 있잖아요? 주장을 해볼 수 있을 거고, 뭐 그거를 좀 더 크게 간다면 교장실에 쳐들어가 볼 수도 있는 거고, 자, 그런 것들을 해서 얘가 이런 활동을 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재미있는 그냥 활동을 한 거예요. 근데 자, 평가자 입장으로 놓고 봤을 때 얘는 이거를 이제 아름답게 글을 작성한다 그러면 수학도 좀 하는 것 같고요. 리더십도 좀 있어 보이고요. 그쵸? 그래서 뭐 시키기 하면 이렇게 했더니 나중에 한 학기가 끝났을 때 담임 선생님이 나의 손을 짚고 감동했다 뭐 이런 소리 해주셨다 뭐 이러면은 정말로 아름다운 스토리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도 가능하다. 지금 웃고 계실지 모르지만 실제 이렇게 해가지고 합격했어요, 여러분. 자, 그런 이야기도 좀 해볼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동아리 이야기하다가 잠깐 빠졌는데, 지금 동아리 활동 중에 나의 어떻게 보면 이제 진로와 연관해서 그런 것들을 좀 쓸 수 있는 동아리, 그리고 그 동아리에서 했던 활동들 한번 정리해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자소서에서 학교에서 수업을 잘할 수 있느냐를 따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의 학업적 역량을 보일 수 있는 동아리도 있어요. 내가 지금 진로가 어떻게 보면은 뭐 인문사회계예요. 인문사회계인데 내가 수학을 좀 잘해요. 인문사회계에서 수학을 그쵸 좋아하진 않지만 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수학을 좋아한다. 그래서 수학과 관련된 활동들을 했다. 그러면
그 내용들도 충분히 우리가 쓸 수 있어요, 자소서에.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 다만, 이제, 친구들 중에 여기에 막 스포츠 활동이나, 예체능 활동들을, 우리가 보통 이런 거 좀 많이 하긴 해요. 많이 하긴 하는데, 이런 것들 이제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스포츠랑 예체능은 제외예요. 네. 그래서 그런 거 빼고, 나의 어떤 진로랑 좀 연관되거나 아니면 학업적 영향력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봉사활동 경험으로 가볼게요. 봉사활동 경험. 그래서 자, 봉사 활동에서도 시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얘는 독거노인 이제 음식 배달 봉사를 했죠. 봉사를 하면서 뭐 경제학도로서 세대 갈등 상황에서 취하층 계층인 독거노인의 경제적 궁핍에 대해 관찰하고 공감할 기회를 가지고자 독거노인 음식 배달 봉사를 뭐 1년간 계획하고 진행했다. 1년간 계획하고 진행 우리는 안 해도 돼요. 1년 아니어도 돼요.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진행해봤다라는 이야기고, 그래서 노인들과 만나기 전에 이분들의 실태를 먼저 파악하고 다음과 같은 조사를 했고 독거노인 지역별 가구수 조사, 뭐 독거노인의 원인 통계 조사, 독거노인 지원 대책 조사, 독거노인 자살 국제 비교해가지고 했다라고 돼 있는데 이거 이후에 하면 돼요. 우리는 그냥 학생부나 했던 활동은 독거노인 음식봉사 활동 하나만 있으면 돼요. 거기다가 그때 했어야 되는데 지금 하면 돼요. 이 부분들을. 자, 지금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독거노인과 이제 대화를 해봤는데 객관적 거리를 유지한 과학적 통계조사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지만 그들의 실상을 피부로 마음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직접 노인들과 만나고 그분들의 불편함을 경청했다. 우리 독거노인 음식 배달 봉사활동 하면 음식을 배달하는 게 목적이 아니죠. 가서 할머니 잘 지내셨어요? 뭐 하면은, 어이구, 고마워 하면서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멍청한 거예요, 불편함을. 자, 그래서, 복지가 잘 되어 있으나 소통할 가족이 없어 외로움과 고통이 클 것이라는, 것이다가 최초의 내 가설이었으나, 서면 조사와 대면 조사 끝에 내린 결론은 복지도 미비하고 그로 인해 소통도 줘서 문제인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가 그래서 그 도시락 갖다 드리고 할머니가 되게 막 손자처럼 대해주고 그걸 보면서 많이 외로우시구나라는 것들을 느꼈잖아요. 그게 이 내용이죠. 그거를 말을 좀 바꿔줬으면. 자, 그래서 보편적 복지가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아서 이외로 복지 사각지대에 뭐 노인들이 많았고, 복지사의 숫자가 턱없이 부족해서 독거노인의 시시각각한 실태 파악도 더 이상 사실을 알게 되었고, 결국 문제는 법률 정비임을 깨닫고 국회 계류 중 복지법원과 법제처의 저의 입법 예고된 법안들을 살펴보고 이를 법안과 현재 법률에서도 누락된 사각지대를 찾았죠. 그래서 이거 기반으로 캠페인 하면 되잖아요. 학교에서 이거 하지 말고 길거리 나가서 하면 되잖아요. 친구 두 명이랑. 그래가지고 하면 이제 이게 하나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될 수 있겠죠. 예전에 그 실제 이제 입학한 친구인데 이 학생은 교사가 꿈이에요. 그런데 해본 활동이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찾다 고민하다가 이제 나온 게 봉사활동으로 몇 시간 한 거 중에 어린이 교육 봉사를 한 거 있어요. 어린이 교육 봉사가 뭐예요? 애기들 이렇게 모아놓고 책 읽어주고, 그러니까 유치원이나 뭐 이런데 그 도서관 가면은 애기들 모아놓고 이게 같이 책 읽고 애 뭐 흘리면 이렇게 코드 좀 닦아주고 하는 거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좀 해본 게 있더라. 그래서 걔가 한 게 뭐냐면 그 교육학 관련해서 개론책이 있어요. 자, 개론이라는 게 뭐냐? 모든 과에 보면은 그 1학년 때 개론이라는 책을 배우는데 이 개론은 사실은 이 학과에서 하는 내용들을 다 다뤄놨어요. 대신에 조금씩 쉽게. 그래서 그 책들을 이렇게 쭉 훑어보면서 얘가 짚었던 파트는 딱 두 개예요. 챕터 두 개. 첫 번째, 학생별로 유형의 차이가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유형별로 교육해야 되는 교육 방법의 차이가 있다.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그 코 흘리는 애기들을 그냥 내 나름대로 유형을 쪼개보는 거예요. 쪼개보고 걔네들한테 이제 책을 읽어줄 때 이 교육 방법을 기반으로 그냥 내 나름대로 읽어줄 때 방법을 좀 달리해서 읽어줘 봤어요. 그래서 내 나름대로 결론을 도출했어요. 자,
별거 없는 것 같지만 나중에 자소서 쓸 때, 자, 그 뭐였지? 학생 유형의 어떤 유형들이 있는데 그 유형 중 내가 가리키는 친구들이 어떤 유형일 거라고 추정을 했고 왜 얘가 이런 활동들을 행동들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얘한테 이런 형태로 교육을 시켰더니 어떤 효과가 있었고 얘한테 이런 효과를 시켰더니 어떤 효과가 있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놓고 봤을 때 아이들에게 어떤 유형에 따른 교육들을 해 나가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사, 교육자가 되고 싶어요라고 쓰면 아름다워지잖아요. 그쵸? 실제 한 거는 어린이 교육봉사지만. 자, 제가 드리는 이야기가 쓰기를 지지는 게 아니라 재구성을 하자는 거예요. 재구성을 해야 되고, 왜? 모두가 재구성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름다운 재구성을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작은 거, 교육봉사 하나였지만, 그때 해야 되는 걸 지금 해서 그것들을 채워 나감으로써 완성된 재구성을 해 나가면 된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죠. 계속하고 있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음, 수업 참여 경험을 활용하라라고 해서 나의 주요 과목 수행평가 과제나 수업 시간 중 기억에 남는 내용들을 하자라는 이야기를 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진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자, 이제, 진로를 했을 때, 자, 진로가 내가 뭐, 의사일 수도 있고, 뭐, 법조인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가는데, 자, 의사면 의사와 관련된 일을 꼭 해야 되느냐? 내가 뭐, 정신과 의사면은 뇌나 심리학이나 이걸 꼭 다뤄야 되느냐? 아니면은, 법조인이면은 법조인 중에서도 뭐, 어떤 법에 관심 있다 그러면 그 법을 꼭 다뤄야 되느냐? 그것도 일부 있어도 되지만 사실 지금 제가 항상 드렸던 얘기가 그거잖아요. 평가자가 보고 싶은 건 네가 의사니까 의학을 파야 돼. 법조인이니까 법과 관련된 뭔가를 파야 돼가 아니라 우리 학교에 와서 공부를 잘할 수 있느냐예요. 그러면 사실 법조인이면은 법조인과 관련된 활동이 필요한다기보다는 인문계 쪽으로 해서 공부를 잘해 나갈 수 있느냐. 뭐 의사라면 의학과 관련된 걸 꼭 판다기보다는 자연계 쪽에서 수업들을 잘 따라갈 수 있느냐. 그 다음에 뭐 나는 해외 대학을 갈 거예요. 뭐 그러면은 해외 대학을 갈 수 있는 그런 수업들을 잘 따라갈 수 있느냐 여기로 가요. 그러면 자 인문계로 놓고 본다면 인문계는 학교에 입학해서 어떤 수업들을 많이 해 나갈까요? 국어, 영어, 사회 수업을 많이 하겠죠. 그러면 내가 영어, 사회와 관련된 것들을 되게 열심히 했어요라는 것들을 어필하면 되잖아요. 그럼 이거와 연관된 수행평가 내용들이 있으면 거기서 이제 끌고 내려가면 돼요. 그리고 그러면서 거기다가 이제 조금 조미료로 MSG, MSG로 지금 내가 관련된 이제 법 관련된 단어들이 몇 개 좀 들어가 주면 돼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럼 자연계는 지금 내가 의사다. 그러면 의학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자연계면 뭘 잘하면 될까요? 수학, 과학 수업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 수학, 과학 중심으로 해 나가면 돼요. 그리고 지금 인문계 국어, 영어, 사회에다가 여기에 나는 추가로 뭐 수학, 과학을 좀 했어요. 그럼 수학, 과학 좀 더 추가를 하면 되고요. 자연계는 수학, 과학에다가 국어, 영어, 사회가 조금 더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얘가 우선순위고 얘가 이제 추가로 들어가는 거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뽑아 나가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내가 해외 대학 진학할 수 있는 그런 학교, 뭐 경기외고의 IB 과정이나 아니면은 외대부고의 이제 해외대학 진학반 아니면은 뭐 민사고의 해외대학 진학반 이런 데 가면은 가장 기본이 뭘까요? 영어예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영어로 진행하는 수업이 많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기본은 그거죠. 나는 영어를 읽고 쓰고 말하고 듣고가 다 돼요. 그래서 영어로 수업하셔도 문제 없어요. 이런 것들을 먼저 증명해 주면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먼저 시작해 나가라. 그것들을 시작하면서 아까 전에 내 진로와 관련된 부분들을 그 사이에 살짝 섞어라. 그러면 학생들랑도 매칭이 되고 내가 관심 있는 부분이랑도 매칭이 돼서 나랑 잘 맞아떨어지는 자소서가 된다라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수행평가나 이런 과제 관련된 부분에서도 찾아보는 것들 권해드리고요. 자, 이번에는 자율활동 경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요 자율활동 경험은 요거 제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여기도 또, 사전 이야기들을 좀 해볼게요. 자, 우리 뭐였지? 저런 거 많이 들어봤죠? 그 게임 이론이라고. 게임 이론. 게임하는 이론 맞아요. 자, 요거와 관련돼서 이제 해야 되는 게 우리 많이 들어봤던 거 있잖아요. 그 재수의 딜레마.
자, 이 재수의 딜레마가 뭐예요? A, B 두 명이 어떤 나쁜 짓을 했어요. 그래서, 잡혔어요. 그래서 검사한테 이제 끌려갔어요. 그래서 검사가 이제 A라는 사람이랑 한번 방에 들어갈 거고, B라는 사람이랑 한번 방에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거 니네 그 뭐였지? 니네가 한 범죄가 맞지? 라고 물을 거예요. 그랬을 때, 그 각각 A와 B는 자백과 부인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둘 다, 우리가 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부인을 하면, 아니면 우리가 그, 뭐였지? 정말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실수로 그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되면, 둘 다 똑같이 1년이라는, 뭐였지? 저 것들을 받을 수 있어요. 1년간 이제 받게 되는, 둘 다 부인을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을 받게 되고,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우월 전략이라고 하죠. 가장 그 우월한 전략들, 결과를 낼 수 있는 우월 전략이라고 하는데, 이런 우월 전략이 나오는데, 자, 내가 A면 나는 B를 믿을 수 있는가? 이제 이런 고민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내가 쟤를 믿고 이제 부인을 하게 되면, 제가 나의 말을 이제, 나랑 부인하기로 했는데, 제가 자백을 해버린다. 그러면 나는 9년을 받게 돼요. 그래서 9년에서 1년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내가 그냥 자백을 해버리고, 쟤랑 약속 깨고, 쟤도 자백을 해버리거나 아니면 제가 부인을 하게 되면, 최대 5년에서 석방이라는 무죄 석방이라는 요 상황으로 가요. 그러면 죄를 신뢰할 수 없다라는 차원에서 접근을 하게 되면 9년은 너무 길어요. 9년은 너무 길다 보니까 차라리 5년에서 석방이라는 선택을 하게 되고 그래서 아까 전에 이 밑에 둘 다 안정적으로 1년이라는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우월 전략이 있음에도 끝내는 최적 전략이라고 하죠. 최적 전략을 선택하게 돼요. 선택하게 되고 그러면 여기서 원래 우월 전략을 선택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최적 전략으로 가게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어떤 결과의 그 균형이 발생하게 되죠. 균형이 발생하게 되고 이것들을 넷이라는 아저씨가 찾아내서 넷시 균형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키워드는 뭐다? 넷시 균형, 우월 전략, 최적 전략. 요 단어 세 개 알았다? 그러면 내가 뭔가 게임 이론의 좀 개념들을 알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거와 이제 비슷한 개념들이 저기 뭐였더라? 그 생물학에서도 많이 나와요. 진화 생물학이나 이런 개념에서 이제 많이 나오는데, 어, 지금 그런 것과 이제 관련된 걸로 이제 생물들에서 보면은 흡혈박쥐 이야기가 있어요. 이야기가 있는데, 자, 흡혈박쥐는 피를 빨아먹어요. 이 피를 빨아먹는데, 얘네들이,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피를 나눠줘요. 피를 빨아먹은 다음에 피를 나눠주고, 이 얘네들이 이제 피를 나눠주는 이유를 이렇게 보면,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나라는 흡혈박쥐가 있고요. 지금 당장은 내가 흡혈박쥐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내 주변에 친구 흡혈박쥐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은 피를 10만큼 얻어왔어요. 그리고 B는 피를 못 얻어왔어요. 못 얻어왔는데 자, 그러면 내가 쉽게 얘기하면 빵을 10개를 오늘 구해왔는데 빵을 10개를 먹는 거랑 내가 빵을 9개를 먹는 거랑 나의 생존에 크게 차이가 있을까요? 내일까지 살아가는데? 크게 차이 없겠죠. 그러면 내가 빵 9개 먹고 얘한테 한 개를 줄 수 있을 거예요. 한 개를 줬을 때. 자, 그러면 요 친구 입장에서 봅시다.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는 거랑 빵을 하나 먹는 건 나의 오늘 생존에 큰 차이가 있을까요? 큰 차이가 발생하죠. 먹고 못 먹고의 차이니까. 그러면, 자, 이렇게 줬어요. 근데 자, 그 내가 매일 피를 먹는다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어느 날은 내가 또 못 얻어 왔을 건데, 그랬을 때 이 친구가 나에게 빵을 하나 준다면 그날, 이 둘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생존에서 더 유리한 형태로 가겠죠. 이런 것들을 이제 활용한 게 흡혈박쥐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피를 나눠주기는 하는데, 요것들을 이제 조사를 해봤어요. 조사를 해봤더니, 110회, 한 마리를 이제 110회를 조사를 했더니, 그 중에 77번은 어미가 이제 새끼한테, 어미가 새끼한테, 피를 주는 이유는, 나의 새끼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쵸? 그 감성적인, 이런 부분에서 보면 사랑하기 때문에, 유전적인 차원에서 보면 내 유전자의 증식을 위해서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33번은 어디서 이루어졌냐면, 반복적으로 상호작용이 이루어진 경우, 즉, 어, 음, 작용이 이루어진 경우, 즉, 내가 얘한테 줬더니 얘도 나한테 주더라. 이게 계속 이루어진, 즉, 어떻게 보면 인간으로 치자면 신뢰가 형성된 관계죠.
신뢰가 형성된 상황에서만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자,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그 미시간대의 게임 이론의 권위자인 교수님이 있는데 가장 좋은, 가장 최적의 생존 전략은 무엇일까? 라는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전략들을 기반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렸어요. 시뮬레이션을 돌렸고, 이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나온 결론은 뭐냐면, TFT, 티포텟 전략이라고 하죠. 이 티포텟 전략이 최적이다. 라고 결론을 도출했고요. 자, 이 티포텟 전략은 뭐냐면, 이거는 T가 호의예요. 호의를 베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처음에 호의를 베푸는 거예요. 내가 먼저 남한테 긍정적인 호의를 베푸거나 뭔가를 베풀어요. 그리고 그 다음엔 두 번째는 그 친구가 나한테 했던 거랑 똑같이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호의를 먼저 베풀고 그 다음에는 그 친구가 했던 걸 그대로 따라가는. 즉 이렇게 되면 내가 호의를 베풀었을 때 그 다음에 얘가 나한테 호의를 베풀면 그때 호의를 베풀면 그 다음에 난 다시 걔한테 호의를 베풀겠죠. 그럼 걔도 나한테 호의를 베풀겠죠. 그러면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이 신뢰 관계가 형성이 되겠죠. 이 신뢰 관계가 형성이 되면 아까 전에 흡혈박쥐에서 보셨잖아요. 이 그룹의 생존 확률이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이제 호의를 주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이게 되면 그룹이 형성될 거고 그 그룹은 서로가 서로를 돕는 그룹이에요. 그러면 위험이 발생했을 때 그 위험을 돌파할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그럼 얘네들이 생존할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반대로 이렇게 처음에 이제 뭐 거짓말을 하고 거짓을 하는 친구들은 이 그룹에 들어갈 수 없을 거예요. 왜? 처음에 호의를 줬는데 얘가 거짓을 선택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 그룹에서는 계속 똑같이 거짓을 선택함으로써 도태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가장 최적의 전략은 호의를 먼저 베풀어라. 자,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는 동물들도 이렇게 하는데 인간이 타인을 만났을 때 먼저 호의를 베풀어라. 가장 단순한 거, 모르는 사람 만나면 먼저 인사해라. 밝은 얼굴로 먼저 필요한 게 있는지 물어봐라. 거기서부터 시작해라. 라는 이야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요런 개념들을 가지고 한 게 이제 요 자소서, 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번 훑어볼게요. 기호로 이루어지는 논리적 연상, 얘가 지금 보면은 수학자가 꾸민 학생이에요. 근데 얘는 반장밖에 안 해봤어요. 학급 반장으로서 교실 청소에 주력을 한 수학자가 꾸민 학생이에요. 시작이에요. 자, 그 학생이 어떻게 자소를 썼는지 한번 봅시다. 기호로 이루어지는 논리적 연산 과정은 무엇이든 흥미로웠다. 위험한 과학책에 다 같이 지구를 뭐 떠나려면 과 같은 황당한 질문에 답을 찾는 연산 과정이든 수학과 교수가 쓴 틀리지 않는 법에 나오는 일상에 적용되는 수학적 연산 과정이든 교과서의 미적분이든 흥미롭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것은 내 지식과 장점이 내 주변의 갈등상을 해결하는 데 도움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해답을 안겨준 책이 이제 진화 생물학자의 게임 이론을 적용한 생명의 근원 탐구였다. 마틴 노학의 이제 토요일자를 읽고 읽은 후 노액이 그랬듯이 나도 죄수의 딜레마를 적용해서 우리 학급의 집단 따돌림 문제를 해결책을 찾아보고자 했고 10명의 플레이어를 선정했고 각 플레이어들의 행동 전략을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 설정해서 실험했다. 그래서 ALLD, TFT, GTFT 뭐 조금 여기 지금 나오는 게 아까 전에 티포텟 전략 등등 여러 가지 전략이죠. 행동 전략 하나씩 사용했고 경우의 수를 계산해서 10명의 플레이어 중에서 가장 최종 승자가 누가 되는지 연산해봤고 노예의 실험에 그렸듯 대체로 협력이 우수했다라는 결론을 도출했고 결국 협력이 답이라는 결론을 추출한 후 1학기 동안 시험이 있는 나를 빼고 93일 동안 교실 청소를 했고 교실 청소를 하면서 친구들의 도움을 유도했고 38명의 학생 중에 한 번이라도 도운 적이 있는 학생이 35명이고 일주일 이상 도와준 학생 10명이고 뭐 60일 이상 도와준 학생이 3명이었고 이 3명은 어떤 그런 차별 없이 여러 친구들과 친하게 지냈고 여러 학생들 호감을 받지 못한 학생도 여전히 있었으나 완전히 따돌림을 받는 학생 우리 교실에 한 명도 없게 만들었고 과연 수학은 일생의 해결책이 될 수 있는가? 해결책은 못 된다 하지만 그 경우에 확신은 시험 문제였고 이론적으로 실패하지 않으면 협력하는 것이 가장 손쉬운 방법이라는 걸 수학을 통해 알게 됐고 다만 수학이 진짜 재밌는 요즘 뭐 일상과 어쩌고 이렇게로 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작성을 했어요. 자, 여기서도 나오는 게 자기소개서는 재구성이에요. 그래서 재구성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 뒤에 내용이 조금 남아있긴 한데 오늘 지금 제가 1시간이 다 돼서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강의에서 요 뒤에 부분들부터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